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수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이 된 울산의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54%라는 득표율로 나름 선방하면서 전국 승리에 기여한 지역 인사들의 대통령실 발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권의 향후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울산 지역 인사의 중앙으로의 발탁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얻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발탁 가능성이 높은 인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념과 사상,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울산의 그 민원이라든지 울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울산시장 도전 의지를 밝혀온 이 위원장은 비서관 발탁설에 대해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이 자신감을 통해서 지방선거까지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목표고 민주당 당원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전은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부대변인 발탁설도 나옵니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인재영입 7호 인사로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전 변호사는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대선 울산 특보단장 등을 연이어 맡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실 내부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략상 몸집을 키워 지방선거와 총선이 임박해질 무렵 더불어민주당 간판 주자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은수 위원장의 부대변인 발탁으로 공석이 되는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계엄 전국 이후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김 의원은 일단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선호 위원장이 비서관 발탁으로 시당위원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원내 인사인 김태선 의원이 시당위원장 후보 1순위입니다. 1년 뒤에 치러질 울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등 그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2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15,9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366m, 너비 51m, 높이 30.3m 규모로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될 예정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앞세워 해상 탈탄소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궁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2025 코리아 울산 궁도 국제학술 세미나가 어제부터 13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례시원 대한민국 울산에서 세계를 향해 쌀아를 주제로 몽골 등 아시아 15개국과 헝가리 등 유럽 19개국, 요르단 등 중동 3개국 등 총 42개국 200여 명의 국내외 궁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은 주제 발표 행사가 열리고 내일은 대한민국 울산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세계 궁도 연맹이 창설되고 세계 궁도센터 울산본부가 설치됩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반구천의 암각화 현장 투어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울주군이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9일 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참여자는 6,422명으로 특히 시행 첫날에는 3,500명이 접종을 신청하면서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울주군민에 한해 대상포진 생백신 1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그 외 군민들은 시행비 19,610원만 내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상임위원회별 소관심사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국과 용연 온산수질 개선사업소의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업투자국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공보 담당관과 감사관 등에 대해 심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조례안과 울산시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이 상임위별 심사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과 강대길 의원이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각각 추진합니다. 안수일 의원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울산시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대길 의원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 현장 투입을 위한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가 울산에선 처음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구청장의 보호 의무와 관련 실태조사, 안전장비와 물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으로 바꾸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백종범 교수와 탄소중립대학원 임한권 교수팀은 직경수 밀리미터의 쇠구슬이 들어있는 장치에 촉매와 원료를 넣고 돌리는 방식으로 섭씨 65도에서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공정은 기존 섭씨 300도에서 500도 고온 공정보다 간단하고 에너지 소비와 비용도 낮아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길 기술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들을 상습 학대한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입소자 한 명의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드러나게 된 학대 행위. 경찰이 해당 시설에 설치된 CCTV 12대의 한 달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생활지도원 20명의 수백 건의 학대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을 구속했고 여성 생활지도원 1명을 제외한 남성 생활지도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횟수만 265차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자 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맞아야 했다며 선생이라 부를 수도 사람이라 할 수도 없는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은근은근 기어가 아니거든요. 기어서 들어가니까 자기인데 그 기운다 보통의 사람 쓰리더라고요. 경찰도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만 30여 명. 구속된 생활지도원 4명 외에 나머지 직원 16명과 시설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반성을 하고 있으라고 격리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 다 놀러다닌대요. 구속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카톡도 올리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마사지를 받는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속여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친구나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난동을 부린 뒤 조폭인 것처럼 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마사지 업소 3곳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울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지역 내 총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현황과 투자 계획, 애로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잠재 투자 기업을 추가 발굴하고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은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특히 아파트 낙찰률은 47.6%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낙찰가율도 87.2%로 2달 연속 상승한 가운데 한 번 유찰된 신축급 아파트에 많은 수요가 모이면서 낙찰가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울산 개인택시 조합회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앞서 중구청과 울산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3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맺고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해 주차면 26면을 조성했습니다. 주차장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진행하는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행사가 오는 13일 매곡천 모모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전거 수리와 칼갈이, 화분 분갈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와 취업, 복지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부스도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2025 제4회 공간 측량정보 드론 활용 경진대회가 어제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와 내년 5월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 드론 측량 경진대회에 출전할 우수팀 선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드론과 공간정보, 측량기술 간 융합 등 최신 기술 정보의 공유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재능기부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과 연계해 오는 12일 옥동을 시작으로 각 동 행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에서는 지방세와 국세는 물론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9월까지 울산 지역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유아 생존 수영 교육엔 공립유치원 10곳과 사립유치원 13곳에 유아 740명이 참여하며 프로그램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10차시 실습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사설 수영장이나 초등학교 내 실내 수영장, 유치원 내 이동식 수영장에서 운영되며 시교육청은 교육 전에 시설 안전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